살벌한 근육 강도와 사이즈, 그리고 지렁이 같은 혈관으로 내추럴 보디빌딩을 씹어먹으려고 하는 상위 랭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 김영빈 선수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이드 주제, 가짜 내추럴입니다. 가짜 내추럴 네 번째 참가자는 김영빈 선수입니다. 키 176cm, 비시즌 체중 103kg, 대회 체중 80kg, 운동 경력. 여기 김영빈 선수의 과거 사진이 있습니다. 인스타에 올린 연도는 15년도로 94년생인 김영빈 선수이기에 22살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7년도 사진인데요. 15년도와 마찬가지로 20대 초반임에도 어느 정도 차이는 메스를 보여줍니다. 물론 지금의 공룡들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운동법과 영양 지식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로 따지면 나쁘지 않은 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그는 좋은 유전자이거나 태어날 때부터 인자강은 아니었습니다. 인자강보다는 노력강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선수입니다. 그는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항문 폐쇄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추럴 보디빌더 김영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진 선천적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문 폐쇄증. 저는 신생아 시절 선천적으로 항문이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김영빈 선수는 선천적으로 항문이 없이 태어나는 항문 폐쇄증으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전 재산을 수술비에 썼으며 막힌 항문으로 인해 배를 째서 배변 봉투를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그는 집 밖에서 노는 것보다 집 안에서 있는 걸 더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그는 약한 몸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태권도, 합기도, 무에타이, 체대 입시를 하여 체대에 진학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항문 폐쇄증으로 군대도 가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우울감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또 그는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이유는 항문 폐쇄증으로 변비가 심해 술을 마셔야 화장실을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때 친구의 권유로 보디빌딩을 시작하며 술을 끊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시합 전 시즌 기간에는 술을 먹지 않아 길게는 1주에서 2주 동안이나 화장실을 못 간다고 합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그는 운동만 하다 보니 체육관에 트로피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그는 3년이나 병풍을 서다 25살 첫 트로피를 거머쥡니다. 그는 그때의 성취감이 그가 계속 보디빌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데요. 김영빈 선수는 자신을 뒷바라지 해주었던 가족들에게 감사해 더욱 운동에 집중했으며 그렇게 25살에 미스터 코리아 클래식 보디빌딩 1등을 하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되어 더욱 보디빌딩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천적 장애는 시즌마다 그를 힘들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선천적 장애는 오히려 그에게 오기와 도끼를 생기게 해 보디빌딩을 하는 원동력으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꾸준히 운동하며 몸을 키워 21년 이용승 선수 옆에 설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성장해 왔지만 매번 극단적인 식단과 밴딩 로딩 실패로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매번 무대에 섰는데요. 김영빈 선수는 22년 시즌 이우진 선수와 주성민 선수 영양 코치로 유명해진 알약빌더 임윤석 코치에게 코칭을 받으며 김영빈 선수 인생 최고의 몸을 만들어 와버립니다. 그의 22년 시즌 목표는 PCA 대회에서 그랑프리를 해 1200만원 연봉 계약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디빌딩 프로전 1위를 호명하겠습니다. 아쉽게 2등을 해버립니다. 그의 간절함은 그가 대회를 마치고 코치님 폼에 안겨 우는 모습으로 잘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 김영빈 선수는 WNBF 프로가 됩니다. 그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는지 증명하며 보상받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때부터 김영빈 선수는 약물 사용 의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김영빈 선수는 자신이 내추럴이라고 계속 어필했지만 사람들은 잘 믿어주지 않았고 그는 별다른 저항 없이 운동, 수업, PT샵도 차려 PT샵 운영도 하면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나아갑니다. 그는 분명 내추럴 선수 중에 훌륭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추럴 퀄리파이어 우승도 내추럴 탑도 아직 찍지 못했으나 내추럴 탑급 선수보다 아이러니하게 더 많은 의심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의심을 받는 걸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김영빈 선수는 조준이 기획한 가짜 내추럴에 나가기로 합니다. 가짜 내추럴, 이 프로젝트는 대체 무엇일까요?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추럴 시장이 커지고 몸과 비주얼 그리고 조준이 있었던 위치로 인하여 내추럴의 한계를 몰랐던 대중들은 조준을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춘 조준은 2년이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가 돌아왔을 때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 몸은 많이 녹아 있었는데요. 그는 다시 운동을 시작하며 자신이 로이더가 아닌 내추럴이라는 것을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증명하려는 시도를 했고 그는 완벽히 증명했습니다. 불시도핑, 혈액검사, 몸의 성장으로 로이더라면 절대 통과할 수 없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며 과거 로이드 논란을 완전히 종식시킵니다. 조준은 자신만 증명할 뿐 아니라 이 방법을 통해 로이드 의심을 받는 이들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내추럴 인증 프로그램을 기획해 진행했는데요. 김영빈 선수는 22년쯤부터 영상에 달리는 댓글 2,000개에서 3,000개가 다 악플일 정도로 로이드 의심을 받는 선수로 자신의 누명을 벗고 내추럴임을 증명하기 위해 조준이 기획한 가짜 내추럴에 나가기로 합니다. 그러나 가짜 내추럴에 나가 자신이 내추럴임을 증명해 누명을 벗으려 했던 김영빈 선수의 의도와는 다르게 여론은 더 안 좋아지고 맙니다. 바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게 나온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0월 18일, 11월 6일에 검사했는데 똑같이 나왔습니다. 11월 6일에 한 것도 다른 호르몬 수치는 정상인데 FSLH 좀 낮고 테스토스테론 0.47. 0.47이요. 10월 18일 김영빈 선수는 대회 시즌이어서 이렇게 낮게 나온 것 같다며 해명을 하였지만 대부분의 여론은 그를 로이더로 더욱 의심하게 됩니다. 유튜버들의 의견도 갈렸는데요. 저 몸이 어떻게 남성 호르몬 0점대가 나오냐, 말이 안 된다는 의견부터 대회 시즌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호르몬 수치다 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한 호르몬이 낮게 나오는 것은 내추럴이어도 그럴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도 올라옵니다. 낮은 호르몬 수치 결과로 인해 그를 로이더라고 확정짓는 댓글과 소수 유튜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거의 모두가 공통적으로 아직은 모른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김영빈 선수는 이제 로이더라면 절대 통과할 수 없는 혈액검사와 불시도핑, 몸의 성장을 동시에 보여주며 내추럴임을 완벽히 증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최근에 그는 몬스터짐과 WNGP 대회를 나가 아쉽게 몬스터짐에서 프로로 따지 못했으며 WNGP 대회에서는 이전 대회에서 이긴 이옥준과 괴물 터질라에게 지고 마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내추럴 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선수들인데요. 또 김영빈 선수 또한 이번 대회에서 또 미친 컨디셔닝과 사이즈를 보여줬습니다. 이전에 말한 내추럴 최강도 아닌데 이렇게나 과한 의심을 받는 이유는 미친 근육 강도와 혈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혈관의 유전과 강도 높은 운동 때문으로 보여지며 또 그는 몸의 두께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요. 가슴과 등 상부가 훌륭하며 하체와 어깨 팔도 좋아 거의 단점이 없는 선수이지만 굳이 따지자면 등 하부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요. 그 외에는 정말 크고 밸런스 있는 몸을 보여줍니다. 그는 지금 또 가짜 내추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과 PT샵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선수 생활도 계속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선천적 장애에도 굴하지 않고 몸을 발전시켜 훌륭한 사이즈와 근육 강도를 보여줬으며 가짜 내추럴 프로그램으로 내추럴 증명까지 해 자신의 노력을 증명하려는 바디빌더. 이 사나이의 이름은 김영빈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콘텐츠의 주된 방향성 자체도 당연히 약물 사용자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공개를 하는 게 맞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기는 해요. 제가 아니니까 저는 당당하고 앞으로도 약물 쓸 생각도 없고 피 검사 계속 하라고 하면 계속 할 생각이 있고 저는 괜찮습니다. 검사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이해했습니다. 일단은 지켜보시죠.
renting in the basement apartment I rented with.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